광주와 전남 지역 1월 수출액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3.7% 줄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 심사에서 기각 결정 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1건이 기각 결정됐습니다. 오는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고흥군 나선거구에 출마한 고흥군 의원 후보 2명을 만나봤습니다. 완도군이 올해를 완도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시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1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3.7% 줄었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이 밝힌 광주 전남 1월 수출액은 47억 7,400만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수입은 40억 3,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 수지는 지난해 1월 19억 8,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7억 3,600만 달러로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수출 품목별로는 기계류가 69.2% 줄었고 석유 제품이 31% 감소했습니다. 정부 여순사건 중앙위원회가 최근 희생자와 유족 심사에서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1건에 달하는데요. 후유장애 후 사망한 사람은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 때문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정부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1차 심사에서 통과한 희생자와 유족들인데 최종 심사기관인 정부 중앙위원회가 퇴짜를 놓은 겁니다. 2023년 7월 4건에 그쳤던 기각 결정은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 현재까지 51건에 달합니다. 정부 중앙위는 후유장애 후 발생한 사망이라거나 여순 사건과 연관 없는 사건이라는 결정문을 유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여순사건법 2조를 보면 희생자는 여순사건과 관련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로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됐습니다. 그런데 법령상 후유장애의 경우 생존자에게만 적용한다는 행안부 유권 해석 결과가 나오면서 기각 결정이 늘고 있는 겁니다. 1차 심사기관인 전라남도 실무위원회는 정부 중앙위의 이의 제기와 함께 기준을 통일하자는 제안을 수차례 해왔지만 검토해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공동 발의해 통과시켰던 서동영 전 국회의원은 현재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맡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는 진실을 규명하는 데 집중해야 할 정부 중앙위원회가 마치 판사 같은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행안부 유권 해석은 후유장애를 몇 년 앓다 사망한 사람은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기각 결정할 게 아니라 위와 같은 사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마치 자신들이 판사인 것처럼 이 문제를 쳐내는 이런 행동들을 좀 하고 있어요. 1951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기각을 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건 여순사건 관련자가 아니고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희생사건이다 이렇게 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기각할 게 아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 이관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기각을 해버리거든요. 기각 결정을 받은 희생자와 유족은 우편을 수신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 중앙위원회가 인용한 재심은
현재까지 3건에 그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고흥군 나선거구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예비 후보 2명을 송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신건호 고흥군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고흥군 나선거구. 고흥에서 면 단위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과영면을 비롯해 남양면과 동강면, 대서면이 합쳐진 지역입니다. 그동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가 이어졌지만 일부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들은 모두 2명입니다. 민주당 김동기 후보는 1961년생으로 전남도당 주민자치특별위원장을 역임한 뒤 현재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 대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김동기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생활여건 개선과 1차 산업 소득 기반 확충을 꼽았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소득 기반 시설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적 여건에 맞는 필요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 생활 편익을 제공하여 주민 소득을 창출하고, 둘째, 재난재해 예방과 농업 기반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용농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 생활 개선 사업과 급수교육 확대 구축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문화, 도시관광 사업, 농업이 행복한 살기 좋은 농어촌 개발 사업, 한우 브랜드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원예 기반 구축 사업 등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동기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생활여건 개선과 1차 산업소득 기반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정치 경험보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직접 해결책을 찾아가는 실천하는 일꾼, 저 김동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무소속 김재열 후보는 1962년생으로 7대 고흥군 의원을 지냈고 현재는 고흥 여행 방문자 센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재열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유통과 관광시설 구축 등 주요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대서면은 어촌 종합 개발 사업과 뉴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동강면을 두고는요, 농산물 유통센터 겸 로컬푸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권유이 되면 힘써 보겠습니다. 이제 남양면은요, 레인보우 보행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관광 인프라 시설들을 좀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노력해 보겠고요. 우리 과영면은 삼사리 조갑촌이라는 문화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오밀조밀하게 좀 가꾸어서 우리 과역의 랜드마크로 활성화시켜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강점으로는 정치 경험을 통한 추진력을 꼽았습니다. 이런 걸 해오면서 정치적인 경험이나 일머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능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오는 3월 13일 이틀 동안 본후보 등록을 거친 뒤 4월 2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완도군이 2025년을 완도 방문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관광 정책을 추진합니다. 해양치유와 섬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명사심리 해변 인근에 문을 연 완도 해양치유센터. 개관 1년여 만에 6만 2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해양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아니, 바다도 아름답고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저희
동생이 예약해서 왔는데 이게 저도 관절이 좀 안 좋거든요. 근데 몇 번 따라했더니 너무 좋네요.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유료로 운영되는데 올해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들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센터 이용 요금의 50%를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줘 지역 내 업소 이용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나 치유페이라는 제도를 실행합니다. 관광객들이 이제 사용한 금액에 예를 들어 10만 원을 사용하시면 5만 원을 지역 상품권을 드려서 식당이나 카페 그리고 숙박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완도군을 방문한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70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도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완도 방문회의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관광객들에게 여행비의 절반을 지역 상품권인 이른바 완도 치유페이로 돌려줍니다. 숙박업소와 식당, 특산품 매장 등을 이용한 관광객이 SNS로 인증하면 지역 상품권을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보고 기념관과 청산해양치유공원 등 지역 내 13개 유료 관광지 입장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여객선 반값 운임과 관광택시 반값 혜택도 진행됩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 3월 1일부터 12월까지 연중 무휴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여객선 반값 운임과 그다음에 대표 관광지 할인 혜택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슬로시티 연맹 시장총회와 제6회 섬의 날 행사, 장보고 한상 어워드 등 대규모 행사가 잇따라 완도군에 열릴 예정. 완도군의 자연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정책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최근 충북 지역 유경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가 도축장 방역 점검과 도축 검사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 대응 단계를 격상시켰으며 도축장 출하 농가 가운데 매주 닭 10%, 오리 30% 이상을 검사하고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계열사 농가는 도축장 출하 시 닭 20%, 오리 60% 이상으로 검사를 강화합니다. 또한 도축장 환경도 주 1회 검사하며 소독시설 관리 상태와 생축 운반 차량 세척 상태, 가금류 이동 승인서와 소독 필증 보유 여부도 점검합니다. 올해 전남에서 도축한 오리는 2,976만 마리로 전국 오리 물량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문금주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자를 대상으로 공적 연금을 제한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공무원에 대해 보수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문근주 의원은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며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또는 외환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 일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란과 외환, 국정농단의 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게 되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즉 전남형 라이즈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전라남도는 17일 전남 라이즈 위원회를 열고 5개의 대규모 사업과 15개 단위 과제로 구성된 2025 전남 라이즈 시행계획을 심의해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603억 원 규모로 통합설계 기반 구축과 지역산업 또는 일자리와 연계한 교육, 미래산업 대비 지역 동반 성장 등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기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습니다. 무안군이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7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140대, 전기 화물차 30대에 지원하며 차종은 무안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